언니 이거 지금 SNS에 올릴 거야? 응, 엄청 잘 나왔지. 최신 폰으로 바꿨더니 화질이 엄청 좋아. 너무 잘 나와서 언니 생체 정보가 다 드러나 있잖아. 누군가 악용하면 언니 스마트폰 잠금 해제는 물론이고 나중에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 생체 정보는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 위험하겠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 어플을 써봐. 사진 찍을 땐 물론이고 앨범에 있는 사진까지 바로 지문과 홍채를 보호해주는 카메라 앱이야. 우와, 진짜 좋다. 안전한 SNS 활동을 위한 카메라 앱. 바이오 실드 캠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지키지용 팀의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전우진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지문과 홍채와 같은 생체 인식 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한 안전한 카메라의 개발입니다. 발표 목차는 서비스 소개, 가치 입증, 개발 환경 및 도구, 기술 설명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비스 소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화질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고화질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친구와 공유하거나 SNS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올려 얼굴과 손이 쉽게 노출되는 시대에서 홍채와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홍채와 지문 영역에 블러 마스크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많은 해킹 사례들을 파악하고 빠르게 발전해가는 과학기술과 함께 해킹의 위험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에 발맞춰 이를 방지할 수 있으며 SNS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받는 현대사회에서 무심코 누출될 수 있는 홍채와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저장하거나 혹은 바로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은 CSS와 함께 iOS와 안드로이드 두 OS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언어인 자바스크립트와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간의 연결을 위해 파이썬 플라스크 서버를 열어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사진을 찍으면 파이썬으로 작성한 홍채 블러 알고리즘을 거치게 되고 홍채가 블러 처리된 이미지 파일은 또다시 파이썬으로 작성한 지문 블러 알고리즘을 거칩니다. 이렇게 홍채와 지문이 모두 블러 처리된 사진은 아웃풋 이미지로 출력되어 사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집니다. 이때 사용자는 원본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를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지문과 홍채의 좌표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은 공통적으로 파이썬을 이용한 오픈CV와 오픈CV 안에 블러 처리를 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홍채 인식 알고리즘에서는 페이스 디텍션과 아이 디텍션을 사용하였고 지문 인식 알고리즘에서는 이미지에서 손을 찾기 위해 딥러닝 기반 학습 모델인 핸드키 포인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채 블러 알고리즘입니다. 사용자가 찍은 사진을 받아올 수 있도록 홍채 블러 함수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풋된 사진은 먼저 얼굴을 찾고 이어서 눈의 위치를 찾아 얻은 눈의 좌표값에서 중앙 좌표값을 연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블러 함수를 사용하여 중앙 좌표의 블러 마스크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문 블러 알고리즘입니다. 지문 인식에서 주로 엄지와 검지, 중지가 많이 사용되며 사진을 찍을 때 V자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는 검지와 중지, 중앙에 블러 마스크를 생성하였습니다. 홍채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지문 알고리즘 또한 손에서 검지와 중지를 인식하고 그 좌표값을 연산하여 중앙 좌표의 블러 마스크를 생성하였습니다. 다만 홍채와 조금 다르게 딥러닝을 기반으로 학습된 핸드키 포인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여 카메라 앱의 기본인 사진 선택, 저장과 같은 기능과 최종적으로 앱을 구현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앱을 간결하고 유저들이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UI를 구현하였습니다. 앱 실행은 리액트 내에 있는 엑스포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실제로 저희가 앱을 시연해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확대한 사진입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고 블러 마스크를 적용하는 것이 이 기술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일 것으로 여겨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수정을 거친 끝에 눈동자와 지문의 영역에 티가 안 날 정도의 블러 마스크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지키지용팀의 생체정보 보호 앱 시연을 맡은 강민주입니다. 시연에 앞서 저희가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팀원이 각각 iOS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OS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언어인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처럼 사용하여 프론트를 구현하였습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 구현과 다양한 버튼들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보다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의 순서가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앱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럼 실제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서 모두 정상 작동하며 시연은 저의 아이폰 디바이스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모듈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시연을 위해서 앨범에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시연은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얼굴만 나온 사진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앨범에 들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는데 이때 고화질의 사진일 경우 함부로 SNS에 업로드하였을 때 홍채의 유출이 걱정되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 전송되어 가공을 거치고 이렇게 결과가 출력됩니다. 손가락은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눈동자에만 블러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앨범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운데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에 바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앨범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앨범에 저장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눈에 블러 처리가 되어 어디에 올려도 안전한 이미지로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손만 나온 사진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앨범에서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손가락을 V자로 했을 때 지문의 영역이 블러 처리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장하여 앨범에서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지문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사진과 달리 지문 영역이 흐려져 안전한 사진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눈과 손이 모두 나온 사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진을 선택 후 전송하면 서버에서 가공된 이미지를 보냅니다. 시연을 위해 블러의 크기와 경도의 수치를 좀 더 크게 하여 육안으로도 결과를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눈과 손이 나온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결과가 동일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블러의 크기를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줄이면 사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우측 하단의 전환 버튼을 눌러 후면 카메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사진을 촬영 후 동일하게 전송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결과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는데요. 저장 버튼을 누른 후 앨범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차이를 잘 못 느끼지만 이렇게 확대해보면 지문 영역에 블러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온 사진,
혹은 얼굴과 손이 함께 나온 사진도 앨범 사진과 마찬가지로 생체 정보가 보호된 안전한 사진으로 변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 내가 직기지용 팀의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